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. 자, 요즘 선거도 지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소비도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. 더군다나 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주식이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또 그만큼 다시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.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다행히도 1분기 경제 성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유튜브라든지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또 안 좋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, 좋아질 것이다. 왜냐면 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분들은 불안하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요.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뭐 방송을 보면 특히 일부 방송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아주 안 좋고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시리즈처럼 계속해서 보도하는 방송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도 많은데 꼭 안 좋고 어렵고 뭐 그런 부분만 계속 방송을 내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가?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쓰게 되고 뭐 국내에서 쓸 것도 외국 나가서 쓰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데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방송이나 언론, 정치인들 말하는 거 이걸 보지 말고 실제로 숫자를 확인을 해라. 숫자가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런데 다행히도 숫자,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. 물론 그 전년도에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해서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온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, 반도체라든지 자동차, 또 내수, 소비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요.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주식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식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서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는 약간 뭐 출렁일 수가 있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힘내시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출렁거림은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보면 상승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가서 보면 그때 주식이 쌌었구나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점 잘 참고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겠는데 뭐 많이 보도는 안 된 것 같아요. 보니까 이제 뭐 조회수도 적고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봤더라고요. 이런 건 뭐냐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.3% 2년 만에 최고다. 그리고 코로나까지 하면 코로나 시기로 따지면 거의 5년 만에 최고다.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일단 1.3%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전체 그러니까 4분기, 4분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작년 성장률이 1.4%였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.2%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유수한 뭐 이제 경제 전문 뭐 잡지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을 조금씩 다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2.2%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IMF 같은 경우는 2.3% 올린다라든지 다른 또 유수의 기관에서도 우리의 성장률을 0.1%에서 0.2% 이상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올리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정부에서 2.2%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2.45%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1.3% 지금 1분기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분기, 3분기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게 지금 2년 만에 최고치여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조가 좀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. 더군다나 여기 보면 건설 투자도 2.7% 증가를 했고요. 수출에서도 지금 0.9% 상승을 했고
중요한 거는 민간 소비도 지금 0.8%로 좀 상승을 했어요. 조금씩 소비도 살아난다라는 겁니다. 소비가 그동안 힘들고 주춤해서 어려웠어요. 그래서 소비도 좀 살아나고 최소한 소비도 한 1.5% 이상 되면 훨씬 더 지금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는 수출이 급감을 해서 20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.3% 그러니까 뒷걸음질 쳤죠. 마이너스니까. 그러다가 지난해 1분기 0.3%에서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5분기 연속 지금 플러스 성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민간 소비가 다행히 0.8%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. 지난 3, 4분기, 4, 4분기에는 0.3, 0.2여서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었는데, 어쨌든 소비가 다시 조금씩 살아난다는 거죠. 그리고 정부 소비,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률 할 때 투자도 중요하고요. 소비도 중요하고, 뭐 여러 가지 그 성장 지표가 있잖아요. 그런데 정부에서도 소비를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, 그동안 이제 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소비도 조금 정부 지출도 줄었다가 지금 0.7%로 조금 늘리고 있고요. 고무적인 거는 지금 건설 투자가 2.7%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왜냐면 건설이 좀 잘 되고 부동산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. 부동산이 지금 너무 몇 년째 지금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지금 건설도 2.7%로 늘어났고요. 수출도 0.9. 근데 이제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. 수입이 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약간은 좀 수입도 늘어나면서 수출이 더 늘어나야 지금 성장률이 확확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큰 기조는 이 지금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한 2.45%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. 조금 더 표를 보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지금 2023년은 0.3, 0.6, 0.6, 0.6 그런데 2024년 1분기 1.3에서 거의 2배 이상으로 확 뛰었잖아요. 물론 2021년 4분기 때 1.4%로 이제 그때 한번 뛴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좀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지금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수출이 계속 견조한 가운데 내수의 깜짝 성장이 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졌다. 민간 소비 성장률이 체화 서비스 모두 늘며 전기 대비 0.8%를 기록했다.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. 그리고 전분기 마이너스 4% 역성장했던 건설 투자가 2.7%로 좋아졌습니다. 그렇지만 약간 한국은행에서 또 추가로 보도를 한 게 일단 내수 회복 평가를 내리기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좀 밝혔다. 왜냐면 민간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. 그런데 지금 민간 소비가 0.8%라고 하면 조금 아쉬워요. 최소한 1.5% 이상은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소비 쓸 여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집값은 계속해서 지금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안 내리고 이자는 계속해서 많이 나가게 되고 수입은 줄면 당연히 소비가 안 늘어나요. 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 계속 경기 안 좋다, 뭐 해서 망한다, 건설업도 PF 때문에 망한다. 전에도 그랬어요. 지금 선거 끝나면 바로 해서 몇 개 건설사 망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이제 삼부 토건이라든지 일부 어려운 회사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외국에 있잖아요. 큰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쪽으로 건설 수주한 게 많아요.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끝난다고 하면 또 재건은 뭐 당연히 건설이 들어가겠죠.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건설 투자도 상당히 다시 늘어날 것이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PF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뭐 선거 전에 계속 해갖고 선동질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. 저는 계속해서 그전에도 우리나라 끄떡없고 망하지 않는다 말씀 여러 번 계속 드렸었습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좋게 나타나니까 저 역시도 제가 그동안 거짓말한 게 아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돼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
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거의 뭐 안 할 분위기고요. 그리고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처음에 일어났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큰 타격 없고 뭐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이제는 거의 뭐 할 것도 없어요. 계속해서 뭐 미사일 쏴대고 뭐 하지만 거의 거기도 이제 러시아도 바닥이 났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상승하고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. 물론 뭐 중국을 우리나라가 떼어놓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도 뭐 1분기 5.3%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. 성장이.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냥 뭐 저가 제품을 수출로 밀어내기 막 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제 하반기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.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하이닉스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에서 영업이익을 무려 2조 8천억, 삼성이 6조 6천억 기록했었잖아요. 그래서 작년 전년비보다 흑자 전환을 하고 전분기보다는 734%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이닉스, HBM 때문에 이제 그게 엔비디아하고 해서 계속해서 HBM 이제 고실적을 내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뭐 하반기도 나쁘진 않습니다. 인공지능 AI 쪽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 쪽 이렇게 갖고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삼성도 좋아지고 있고 SK도 좋아지고 있다. 이거는 뭐 숫자로 기업에서 다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숫자를 보시고 아 우리나라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환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저는 뭐 1250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300원 이하로 좀 떨어져야 됩니다. 그런데 당분간은 조금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은 하반기 정도 되면 1300원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환율 자체가 지금 1250원 정도 되면 수출 기업도 좋고 또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,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좀 높아졌었는데 일단은 환율이 떨어지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율도 좀 더 안정되고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.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소비 모든 부분에 여력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.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